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에!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또 오늘이 됐어요. 네. 예진 씨 지난 쉬는 날에 뭐 하셨어요? 뭐 저는 친구랑 바람도 쐬러 갔다 오고 또 뭐 집에서 영화도 보고요. 여러 가지를 했죠. 아니 어디서 예진 씨를 봤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조심히 다녀야겠다. 장난이고요. 저는 그 우연히 집 정리를 하다가 네. 이 초등학교 때 썼던 그 일기장을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일기장에 타임캡슐을 이제 묻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타임캡슐을 찾으셨어요? 찾아야 되는데 네. 사실 그때 그 초등학교가 좀 뭔가 이게 건물이 새로 들어서면서 그 자리가 사라졌더라고요. 아이고야. 결국에는 다시 타임캡슐을 열어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뭘 묻어놨는지 너무 궁금한데. 하지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타임캡슐을 찾지 않고서도 과거를 소환할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2009년 3월 17일 미국 기자 2명이 북한과 중국의 국경에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던 중 북한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북한군에 붙잡혔고 억류됐는데요. 이들과 동행 취재를 했던 또 다른 미국 언론인과 조선족 가이드도 붙잡혔지만 그들은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분들도 북한으로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걸 아셨을 텐데 그들의 실상을 공개하기 위해서 잠입 취재를 가셨던 거네요. 네. 아니, 근데 미국의 어떤 방송사에서 북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미국의 케이블 방송인 커런트 TV라는 곳이에요. 다큐멘터리 중에 벵가드 저널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중국과 북한의 그 국경 사이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음란 화상 채팅을 강요당하고 있는 탈북 여성과 자녀들을 취재하던 중이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 기자 2명은 한국계 미국인 유나리 기자와 중국계 미국인 로라 링 기자. 리 기자와 링 기자는 3월 13일 서울에서 항공편으로 옌지에 간 뒤 17일 오전까지 옌지와 투먼 취재를 마치고 신의주 맞은편에 있는 단둥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북한은 그해 6월 4일부터 8일까지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중앙재판소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을 열었고 북한형법 69조 조선민족 적대죄와 불법 국경 출입죄를 적용해 노동교화형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상황은 미국에서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상황을 들은 미국 정부는 두 기자를 구하기 위해서 해결사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나서게 됐거든요. 북한을 직접 방문해서 이들을 석방시켰죠. 정말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두 기자분은 얼마 동안 북한에 억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140일 정도였는데요. 다행히도 크게 뭐 다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합니다. 2009년 두 기자의 억류 이후 북한은 매년 미국인을 억류했고 고위 인사 방문을 통한 석방을 되풀이했는데요. 북한은 이 석방 과정을 미국과 대화하는 대미 압박 카드로 활용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200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0년 3월 17일 우간다 인근 카눈구 교회터 마당에서 어린이 44명을 포함한 500여 명의 신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니, 교회터에서 신도들이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요? 단체로? 네, 뿐만 아니라 우간다 남서부 루쇼즈와의 한 주택 마당에서는 심한 악취와 함께 시신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아니,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바로 종말론 때문이었습니다.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에 세계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그 종말론 있었잖아요. 맞아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세계 멸망을 예언한 시기인 1999년. 이 당시에 종말론으로 세계는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하지만 1999년은 무사히 지나갔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종말론은 우간다에 피바람을 몰고 오는데요. 종말론을 신봉했던 신의 10계명 부활이라는 종교 집단에서 1999년 12월 31일 지구 종말이 실현되지 않자 집단 자살하거나 종파 지도자들에 의해 살인이 자행됐습니다.
아니, 세계 멸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단체로 죽고 살인을 저지르다뇨. 분명히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네요. 그럼요. 희생자 가운데 상당수는 어린이와 여성이었다고 하는데요. 숨지기 전에 폭행을 당하거나 그 독약을 먹인 흔적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 정말 너무 끔찍한 사고였네요. 그러니까요. 지난 1978년 가이아나 존스타운에서 914명이 음독 자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 최대의 집단 자살 사건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우간다 대통령은 국가안보위원회 대책반을 가동했고 사전 경고를 묵살한 관계자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파 지도자 체포를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후 수습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1978년으로 떠나볼까요? 1978년 3월 17일 미국의 대형 유조선인 아모코 카디스호가 프랑스 브리타니 연안에서 좌초했습니다. 유조선은 두동강이 났고 유조선에서 나온 원유 25만 톤으로 해안은 순식간에 기름으로 뒤덮였는데요. 아니, 그 큰 유조선이 좌초가 되면 정말 순식간에 해양 오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피해량이 얼마나 됐던 거예요? 바다에 기름띠가 16km 넘게 이어졌고 16km요? 네, 프랑스 어민들의 피해가 상당했는데요. 어장 파괴는 물론 기름 냄새가 육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선박 소유주인 미국의 스탠다드사는 펌프선을 동원해서 기름 제거 작업에 나섰는데요. 브리타니 해안은 원상태로 돌아오는데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대형 유조선의 좌초로 원유가 바다에 흐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올해 초에도 페루에서 대규모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 오염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뭐 우리도 그 태안에서 그런 맞아요. 이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죠. 자, 이렇게 생긴 사고가 제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면서 해양 오염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른 척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빠른 조치로 막대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복구 작업을 하는 각 정부의 대응책 그리고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3월 17일에는 1955년 주한 미 해병 철수, 1995년 서울의 찬가를 작곡한 기록윤 별세, 2008년 새우과자 이물질 파동 등 다양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과거 뉴스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오늘의 뉴스로 만나요. 만나요. 안녕.